자, 이 장면을 한번 보시면 바로 미스터트롯3에서 최근 공개한 이 방송 예고편 되겠습니다. 국민 MC 김성주라고 되어 있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애시당초 이번 미스터트롯3의 마스터로 확정이 되어 있는 3명 중에 한 명이었죠. 자, 그런데 이 마스터단에 엄청난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미스터트롯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이름만 대면 모를 수 없는 조영수 작곡가에 대한 출연 이야기까지, 자, 하나씩 한번 보면 일단 이 장면에서 술을 막 촥 고르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그리고 나서 절절한 감성을 섞었다. 뭔가 이 프로그램을 표현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김성주 마스터는 아니지만 김성주 MC가 마스터들을 대변이라도 하듯 이렇게 위스키바에 탁 나와 있는 모습처럼 당신만을 위한 미스터라면서 지원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자, 애시당초 이 김성주 씨 같은 경우는 MC로 확정이 되어 있었단 말이죠. 하지만 미스터트롯3가요. 지금 마스터도 마스터지만 역대급 지원자가 폭등하고 있다. 그래서 2차 모집 추가 오픈을 했다라는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불과 9월 2일이에요. 이제 한 2주 안 됐죠. 그런데 역대급 지원자가 폭주하면서 결국 2차 모집까지 오픈을 했다라는 기사가 당시에 올라왔습니다. 실제로 홈페이지에 가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자, 미스터트롯3 참가자를 모집한다 라면서 새롭게 올라온 영상으로 변경이 되어 있고요. 오디션 일정 합격자에게 개별 통보하겠다. 이제 모집 기간이 추석이 지나고 나면 거의 종료가 됩니다. 9월 24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폭등을 해가지고 2차 모집을 했다. 글쎄요. 일각에서는 반대로 바라보는 시선들도 있습니다. 사실 지원자가 너무 적어서 오히려 추가 모집을 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미스터트롯 1, 미스터트롯 2 나올 만한 가수들은 다 나왔기 때문에 얼굴을 알리지 않은 가수들이 대거 등장을 해줘야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 기간 내에는 부족하다 보니 추가 모집한 게 아니냐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들도 분명히 존재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관심 있었던 부분은 뭡니까? 여기 보면 미스터트롯 3의 요번에 가장 큰 쟁점은 시리즈 사상 가장 파격적인 마스터 군단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터줏대감으로 불리웠다라는 3인방 MC 김성주, 장윤정, 붐. 자, 이 3명이 출연을 확정했다라고 되어져 있었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현재 가장 인기 있는 트롯 가수를 비롯하여 TV조선에 처음 출연하는 한류 아이돌, 국민 예능 MC, 간판 여배우의 합류가 결정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터트롯과 미스트롯 시리즈를 통틀어 가장 파격적인 마스터 군단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적어도 아이돌, 국민 예능 MC, 간판 여배우 새로운 3명이 추가 등장한다라는 걸 확정지었다라는 겁니다. 가장 파격적인 마스터 군단이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기존에 나왔던 마스터들처럼 트롯계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보다는 전혀 상반되는 저 사람이 여기를 왜 나왔지? 라는 생각이 들 만큼의 출연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 미스터트롯3의 공식 홈페이지 개념을 보면 출연진의 3명의 얼굴이 이미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상황에서 장윤정 씨의 하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까요? 자, 지금 보면 미스터트롯2 이미 공정성 논란이 굉장히 일었었다라는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공정성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시에 스페셜 방송까지 편성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미스터트롯2가 휘청였던 가장 큰 이유가 또 불타는 트롯맨이라는 서혜진 PD의 MBN 현역 가왕을 만들어낸 불타는 트롯맨 프로그램이 뜨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공정성 논란이 일게 되면서 스페셜 방송 편성까지 당시에 쏟아내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게 공정성 논란을 잠재우는 것과는 무슨 상관인가? 라는 이야기들이 당시에 굉장히 많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공개 올하트 스페셜, 당시에 방송에 방영되지 못해서 올하트를 받았음에도 투표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방송 등장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 부당하다라고 하니까 스페셜 방송으로 편성했다라고 했는데 그럼 뭐합니까? 원래 방송을 방영하던 날에 등장을 해야 그 효과가 큰 법인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비판을 받았죠. 결정적인 공정성 논란의 가장 큰 주인공은 다름 아닌 장윤정 마스터였다라는 걸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장윤정 마스터가 하차를 해야 한다라는 촉구 운동이 터져 나온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 보면 공정성 논란이 나왔던 가장 큰 이유가 이 박지연이라는 참가자가 등장하면서 그야말로 얼굴도 괜찮게 생겼어, 노래도 잘 불러, 이미지도 깔끔해. 그런데 수산업 종사자다. 어머니와 함께 해산물을 손질하여 유통하는 효자의 모습으로 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사실이 아니진 않았지만 중요한 건 박지연 씨는 그 이전에 장윤정 씨 소속사 소속 가수였단 말이에요. 그럼 가수라고 등장을 해야 하는데 그냥 해산물을 손질하는 일반인처럼 등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박지연 씨가 등장했을 때 야, 이거 박지연이 우승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차후에 이것을 소속사나 장윤정 마스터가 밝힌 것이 아니라 차후에 누리꾼들과 일부 참가자를 밀어주고 있다는 의혹이 저와 같은 유튜버들 그리고 많은 일반 시청자들의 이야기가 빗발치게 되면서 결국 소속사였던 초록뱀 E&M 관계자가 박지연과 영광이 초록뱀 E&M 소속이 맞다. 하지만 밀어주기는 사실 무근이다. 박지연과 영광이 소속사 후배라는 사실은 이미 알려진 내용이었다. 이미 알려진 내용이면 왜 방송에서는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두 사람 모두 공정하게 실력으로 임했다? 글쎄요. 연예인이라는 유명인이라는 건 얼굴을 어떻게 알리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당시에는 두 사람 모두 공정하게 실력으로 경쟁에 임했다. 하지만 2003년 어머나로 스타덤에 오른 장윤정 씨는 좀 달랐다라는 겁니다. 20년 가까이 수많은 히트곡을 쏟아내면서 트로트 가수로 사랑받았지만 후배 양성에 누구보다 힘써왔고 직접 후배들을 프로듀싱한 적도 있고 트로트 열풍이 불기 훨씬 전부터 무명 후배 가수들과 방송에 출연을 해왔다라는 거죠.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박지연 씨가 아니었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황당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뭐 김연자 씨 얘기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공정성에 대하여 논란에 대해 사실 무근이다 전면 부인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장윤정 씨가 직접 입을 연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산업에 종사 중인 대학부 참가자로 방송에 소개가 되었음에도 이 장윤정 씨는 방송 끝날 때까지 여기에 관련한 건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2009년도입니다. 장윤정과 박현빈 두 사람이 트롯계를 양분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던 최전성기 시절인데요. 이 당시 때 공정성 논란을 들고 나오면서 엠넷 시상식에 불참을 선언합니다. 자, 어떤 내용일까요? 장윤정, 박현빈, 트로트 가수들이 소속된 기획사에서 당시에 마마 시상식에 보이콧을 선언하게 됩니다. 트롯 음악상 후보자에 대한 선정 기준과 공정성에 대해 의문점이 3가지나 있다라는 겁니다. 뭐 트롯 음악상인데 사전조사 지식이 부족했다. 현 가요계 트로트 대표 스타는 단연 장윤정이다. 장윤정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가수임에도 후보에 오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후보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보이콧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공정성에 어긋났다라는 거죠. 그렇게 공정성에 어긋나서 시상식까지 나오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가수라고 하기에는 미스터 트롯 2 때 보여줬던 공정성 논란에 대해서 한마디도 입을 열지 않았다라는 건 좀 너무 아쉽지 않냐라는 비판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출연에 확정 지은 3명 말고 사실 장윤정 마스터 같은 경우는요. 제가 뭐 뒤에서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최근 뭐 수십억 원의 부동산 차익을 남겼다. 이런 장윤정 씨를 보니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심하다. 장윤정 씨 재산 문제로 어머니와 다투는 것도 보기 안 좋다. 이제 방송에서 그만 보고 싶다. 거기에 미스터 트롯 2 때
이런 공정성 논란도 있었는데 왜 미스터 트롯 3에도 지금 등장을 하는 거냐? 하차 촉구 운동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미스터 트롯 3 공식 홈페이지가 오픈이 되면 더 심해질 것이고 방송이 방영되면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약화되기는 어렵지 않나.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까운 점입니다. 장윤정 씨가 여기에 대해 속 시원하게 인정하고 사과를 하거나 제대로 된 해명을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까지 여론이 들끓지는 않을 텐데 이 미스터 트롯 시리즈에 매번 마스터로 등장하면서 여전히 비판만을 받고 있고 함구하고 있는 모습이 개인적으로 많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런 압박이 심해진다면 방송 방영 이전에 스스로 하차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올지도 모른다라는 해석도 있었는데 조금 계속 지켜봐야 할 부분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미스터 트롯 3에 조영수 작곡가가 등장하는 거 아니냐, 등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 미스터 트롯 3 조영수라고 검색을 하면요, 실제로 미스터 트롯 때의 그 파급력이 너무나 굉장했기 때문에 뭐 이 당시 때 등장했던 탑7, 탑6들 지금 뭐 트롯계가 아니라 가요계를 주름잡고 있죠. 그 이면에는 조영수 작곡가의 노래의 파워도 있었지만 아주 냉철하면서도 제대로 된 마스터로서의 분석과 평가가 전 마스터를 통틀어서 가장 공정성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땐 사실 현실 가능성이 좀 낮아 보여요. TV조선과 SM이 협업한 트롯돌 5명이 베일을 벗었다라는 기사가 9월 14일 날 업로드가 됐습니다. 트롯돌이라고 하는 트롯 아이돌인데요. 이 조영수 작곡가가 또 기준 미달의 멤버를 탈락시킬 것이다라고 파격 선언을 한 TV조선의 예능 진심 누나가 첫 방송됐기 때문입니다. 이 방송 프로그램 하기에도 굉장히 바쁘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런 TV조선 방송 프로그램에 등장을 하고 있음을 이미 조영수 작곡가가 예고를 하고 있음에도 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TV조선과의 인연을 계속 끌고 가고 있는 조영수 작곡가이기 때문에 이 방송이 연말쯤에 방영될 미스터 트롯 3와는 일정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 만큼 저 방송이 끝나고 나서 조영수 작곡가가 과거 몇몇 마스터들이 후반부에 갑자기 난입하듯이 등장한 것처럼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냐라는 해석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조영수 작곡가가 등장한다라고 하면 시청률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것은 아마 미스터 트롯 3 흥행에도 굉장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아주 강력한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아마 시청자분들 생각도 굉장히 다양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골수염 투병 중이다. 후유증이 있다. 장윤정의 말을 듣고 싸 나왔다. 진작에 하라니까 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도장TV에 이렇게 공개된 모습인데, 자, 장윤정 씨가 이렇게 함께 자신의 남편인 도경환 씨와 등장을 했어요. 두 사람이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는 모습이 드러났는데 이 두 부부에게 굉장한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급기야 이 커뮤니티나 이 저에게 문의를 주신 한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평소에 장윤정 씨 응원하는데 이 장윤정 도경환 부부가 파산 위기까지 간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이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파산 위기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세금 부과 또는 법적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건 팩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왜 그 이야기가 나왔느냐? 바로 이 장윤정 씨가 알다시피 뭐 미스터 트롯부터 시작해가지고 미스트롯 각종 예능 방송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에 등장을 했고 과거는 뭐 행사의 여신 아니었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부를 축적했다라는 건 알고 계실 거고 그것 때문에 이 자신의 어머니와 소송도 하고 뭐 정말 머리 아픈 이야기들이 많다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 두 부부에게 어떤 위기가 들이닥치게 됐을까요? 도경환 씨도 사실 예능 방송을 정말 많이 하면서 프리 선언 이후에 다양한 방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벌어들이는 돈은 당연히 훨씬 더 늘어났겠죠. 안 그래도 장윤정 씨가 벌어들인 돈이 막대한 것으로 많은 국민분들이 알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수십억에서 수백억 단위의
차익을 남긴 부동산이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국토교통부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요런 단독 기사가 나왔어요. 여러분, 부동산 혹시 갖고들 계십니까? 그런데 이 단위와 규모가 넘사벽입니다. 무슨 말이냐? 집 한 채 팔아서 126억 원의 차익을 남긴 나인원 한남. 분양 이후 매매 전수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자, 집 한 채 팔아서 126억 원의 차익입니다. 차익. 집값이 126억 원이 아니라 집을 팔아서 126억 원. 건물이 아니라 집 하나 팔아서입니다. 놀랍죠? 341세대 중 21건이 거래가 됐다라는데요. 82평 복층 세대 경우 최대의 차익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랍게도 누구의 이름이 있느냐? 장윤정 부부의 이름이 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70억 원을 남겼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것도 분양 이후에 10일 만에 22억 원을 번 사례까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서울시 용산구, 용산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한 명이 있죠? 맞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지금 있는 곳이 용산구죠. 자, 이 용산구 한남동 하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싸다라는 동네인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 청담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거기와 더불어서 오히려 더 비싸면 비싸다라고 평가받는 것이 한남동인데, 그 한남동에서도 가장 비싼 아파트 단지가 바로 나인원 한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윤정 부부가 그러니까 나인원 한남을 매매하여서 70억 원의 차익을 남겼다는 얘기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됐느냐? 이 나인원 한남 매매가가요, 지난 3년간 엄청나게 치고 올라갔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는 국내 최고가 아파트에 등극이 됐는데, 지난 6월 달에는 200억 원, 7월 달에는 220억 원의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와, 정말 충격적인 금액입니다. 지난 3년간 계속하여 상승세를 가지고 왔는데, 자, 나인원 한남 아파트를 구매해서 판매한 누군가가 엄청난 큰 차익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전수조사가 발표가 됐어요. 바로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나인원 한남 매매가 2021년 3월 달에 분양이 되고 나서 바로 지난해 8월 말까지 총 21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21건 중에 바로 장윤정 부부의 아파트도 포함이 됐다라는 건데요. 이게 왜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느냐? 매매 차익의 평균 금액이요, 42억 4,700만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건데, 중요한 건 이 나인원 한남에 여러 평 형태가 존재를 하는데, 이 중에서 매매가 90억 원대로 끌어올린 매도자가 1950년생 권아무개 씨였다라고 합니다. 이 권 씨는요,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씨 이사장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인이죠. 이 어머니인 권 씨는요, 42억 8천만 원의 나인원 한남을 2021년도 3월 달에 분양받았는데 1년 8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2022년 11월 달에 94억 5천만 원에 팔았다고 합니다. 와, 그러니까 집을 구매해서 1년 8개월 가지고 있다가 팔았는데 51억 7천만 원의 차익을 거둬들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실제 거주를 했는지도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나인원 한남의 매매로 가장 큰 차익을 거둔 사람 중에 한 명이 또 김한모 HMG 회장이라고 합니다. 43억 원의 분양을 받아서 최근 7월 31일 날 110억 원에 판매를 했는데, 여기에서도 매매 차익이 67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하나 팔아가지고 43억에 사서 110억에 팔아가지고 67억 원 남긴 겁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자, 그러니까 너무나 놀라운 거죠. 그리고 나서 화장품 회사에서도 구매를 했고, 정말 많은 이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례가 쭉 쏟아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 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장윤정 부부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73억 원, 79억 원, 90억 원, 120억 원 이렇게 거의 1년에 막 수십억씩 빵빵 뛰었는데, 이 중에서 장윤정, 도경환 부부가
가장 큰 차익을 냈다라고 해요. 매매 차익이 바로 70억 원. 73평대를 50억 원에 분양을 받아서 최근 4월달 120억 원에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었던 1989년생 임아무개 씨에게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와,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요. 이게 금액이 70억 원. 그러니까 50억에 분양받아서 120억 원에 판매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비싸게 팔리느냐? 용산 나인원 한남이라는 아파트는요, 220억 원에도 매매가 된다라는 겁니다. 공동주택 역대 최고가 2달도 안 돼서 또 경신을 했다라는 기사가 8월 달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연말 되면 이게 또 얼마나 더 올라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오죽했으면 어느 정도로 소문이 났느냐? 내 이름을 말해도 기억을 못할 테고, 저는 나인원 한남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지위가 된다라는 요즘 새로운 풍토가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나인원 한남 아파트 단지인데요. 여기 보면 남산타워가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뭐 모르시는 분들은 그러실 수 있어요. 아니 뭐 이렇게 생긴 저층 아파트가 왜 이렇게 비싸? 이해가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이 되실 텐데, 자, 지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게 서울 지도입니다. 좀 잘 보이십니까? 자, 여기 서울 지도를 보면 서울은요, 크게 강남구, 그리고 용산구, 그 외에 마포구, 강동구, 이렇게 나눠지는데, 자, 이 용산구 위에는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밑으로는 강남구가 있고요. 강남구가 있고, 위로는 종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북구가 있죠. 자, 강남구는 뭐 부동산 불패 신화를 자랑하는 우리나라 최대 금싸라기 땅이기 때문에 굳이 언급 안 해도 아실 테고, 용산구 위쪽으로 강북구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위에 성북구가 있는데, 성북구 하면 뭡니까? 혹시 맞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북동이 위치하고 있고, 그 밑에 종로구가 있고, 그 밑에 남산타워를 기점으로 용산구가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용산구로 할 것 같으면요, 배산임수 최대 지역이라고 해서 물이 이렇게 들어와서 흘러 들어가는 최고의 명당 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나인원 한남은 도대체 어디냐? 자, 이 용산구에서도요, 쭉 확대를 해봤을 때 이 용산구청이 이렇게 위치해 있고, 용산구청의 우측으로 한남동이 눈에 보이실 겁니다. 자, 한남동. 아까 말씀드렸던 정말 비싼 지역이죠. 이 한남동에서도 한중앙에 있는, 자, 한남동이 지금 눈에 보이시죠? 바로 옆에 나인원 한남이 있습니다. 자, 최대로 확대를 해보면 한남동 중앙에 나인원 한남이 떡하니 위치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여기에 아파트가 있으니 이게 금액이 쌀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사실 아실 거예요. 이 장윤정 씨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으면, 제가 옛날에 들었던 이 방송의 한 일화를 들어보면은 이 집안에 이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를 문 앞에 있는 뭐 도자기였나? 그릇에 담아 놓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그냥 차비로 쓰든 그냥 막 끄집어서 가져가고, 이 도경환 씨가 캠핑에 관심을 가지니까 아예 캠핑카를 사서 줘버리는 통 큰 아내로도 유명합니다. 이 남편에 대해서도 큰 아들이 돈을 벌어온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비유를 했고, 또 도경환의 카드 결제 문자를 끊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이유가, 그냥 도경환 씨가 뭐 자질구레하게 결제하는 건 그냥 내가 안 보겠다라는 식으로 결제 문자 내역을 아예 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두 사람 사이에서도 극도로 나뉘는 이 빈부격차가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뭐 일각에서는 도경환 씨가 상당히 기죽어 산다라는 우픈 소리도 있는데, 그 정도로 이 장윤정 씨의 재력은 어마무시합니다. 그런데 이 장윤정 씨가 또 최근에 저 아파트를 매수하여서 70억 원의 차익을 남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엄청난 차익을 남기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호실이 매매가 됐고 어떻게 판매가 됐는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전세권을 설정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금액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다 읽어드리면 너무 길기 때문에 대충 회장들, 기업 회장들, 유명인들, 스타들이 다 분양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런 엄청난 금액을
이 매매한 당사자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누가 가지고 있는지 국토부에서 전수조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누가 가지고 있나? 341대에 대하여 전수조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혹시나 뭐 문제가 있거나 타인의 명의로 했거나 가족의 명의로 했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차액을 남기기 위한 이 뭐 금액이 뭐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단위로 지금 차액을 남기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실 뭐 전수조사를 할 수밖에 없으며 사실 여기에 대하여 뭔가 혹시 문제가 있지 않나 지금 국가 차원에서도 바라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재산을 몰수당하는 거 아니냐, 뭐 파산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거는 사실과 좀 다르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이 뭐 정당하게 매매해서 매도를 했다라고 한다면 문제될 건 없을 것이고 만약에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꼼수라던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엄청난 단위의 세금 징수는 있을 수도 있다라고 바라보시는데 어찌됐건 엄청난 금액을 지금 차익을 남겼다라는 건 팩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서 잘 보셔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미스터트롯 3에 8월 달에 확정 났었던 기사가 있었죠. 김성주, 장윤정, 붐. 자, 3명이 또 합류를 확정 지었다. 야, 그런데 이 3명의 이름이 호명되자마자 쌍수 들고 환영할 거라고 생각했었던 이 미스터트롯 3의 TV조선 제작진의 생각과는요, 전혀 다르다라는 걸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다르냐? 많은 분들이 지긋지긋하다. 그게 1번이고요. 두 번째, 나 장윤정 마스터로 나오면 방송 안 볼 거다. 보이콧 하겠다. 자, 예전에는요, 이 장윤정 마스터가 친모와의 사태로 인해서 어찌됐건 중장년층 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던 가수였기 때문에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엄마한테 그럴 수 있냐? 박수홍 씨와 유사한 거죠. 아무리 돈이 중요하다지만 어떻게 가족들에게까지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냐? 이런 비판을 상당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장윤정 마스터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들끓으면서 사실상 굉장히 나락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이후로 시간이 많이 흘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장윤정 마스터에 대한 보이콧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느냐. 자, TV조선은 장윤정 마스터를 어떻게 소개를 하느냐. 미스터트롯 3의 안방마님 자리를 든든하게 지키며 날카로운 안목으로 재능 있는 트롯 인재 발굴에 나선다. 이번 시즌에는 또 어떤 심사평으로 트롯 새내기들에 대한 애정을 나타낼지 장윤정의 단짠 심사평에도 기대가 더해진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김성주, 장윤정, 붐 세 사람은요, 미스트롯과 미스터트롯 시리즈의 전 시즌을 거의 한 번도 빼지 않고 다 등장했던 원로 출연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하는 거죠. 아, 장윤정 마스터가 뭐 사실 많은 팬들도 보유한 건 팩트긴 하지만 왜 많은 분들이 출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느냐면 TV조선이 주장하고 있는 날카롭고 단짠 심사평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 기사를 한번 보세요. 오게티가 된 장윤정 제작 꼬리표 미스터트롯2 예심 박지연의 숙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당시 때 이 박지연 씨가 등장을 해서 우승 후보로 거론이 됐는데 알고 보니 장윤정 마스터와 같은 소속사의 가수 밀어주기 의혹을 받으면서 사실 후반부에 가면서 굉장히 좀 많이 처졌거든요. 장윤정 덕분에 미스터트롯2 박지연이 오히려 장윤정 때문에 발목을 잡히고 있다. 뛰어난 실력으로 성과를 냈음에도 장윤정 사단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축하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상 이 마스터 예심 진을 차지했었던 이 박지연 가수가 탑7 안에 들어가긴 했지만 사실 이 장윤정 마스터와의 연결점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 당시 때 장윤정 마스터는 상승세를 탄 게 분명히 보인다. 실수 하나 없었고 누구 하나 아쉬운 사람이 없었다라는 칭찬을 당시에도 보여줬지만 이 예심 과정에서 불거진 밀어주기 논란이 박지연 가수의 불안 요소였기 때문입니다. 미스터트롯 마스터 장윤정, 김희재의 붐과 같은
초록뱀 ENM 소속 가수임에도 오디션에 수산업자라는 직업으로 대학부 참가자로 출전했기 때문입니다. 현역 가수로 나왔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로 인해 미스터트롯2가 초반부터 이 오디션이 전혀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특히 장윤정 마스터가 자기 식구 챙기기에 빠져 새 얼굴을 찾겠다던 취지를 굉장히 퇴색시켰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지현 가수의 실력이 출중했음에도 장윤정 제자라는 꼬리표가 붙어서 오히려 빗발할 우려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죠. 자, 이것뿐입니까? 잘 봐라. 이제는 장윤정, 김연자 인맥 다툼이다. 미스터트롯2가 이미 작년 1월 달에 이런 큰 비판을 많이 받아왔었습니다.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에요. 장윤정에 이어 김연자 마스터까지 출연진인 황민호 현재가 이 같은 홍익기획 소속사였던 게 밝혀지면서 장윤정 마스터와 똑같이 이거 밀어주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이 나와졌습니다.